안녕하세요. 영어 발음이 대단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이 하는 한국인을 위한 딱 거기까지 대충 하는 영어 발음법을 나누고자 하는 Just Enough English의 남성희입니다. 이 비디오가 첫 강의이며 나눌 내용은 모음이 먼저다입니다.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첫째, Just Enough English를 소개하는 인트로덕션, 즉 소개 비디오를 소개합니다. 그 비디오를 보시면 전체 시리즈의 목적과 범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디오를 보시지 않으신 분은 그 소개 비디오를 먼저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둘째로요, 저희 한글 발음에 대한 변명을 드립니다. 이미 알아차리셨죠? 사실 저는 우리말 발음이 정확하지 못합니다. 대구 쪽 경상도 사투리가 좀 심한 편이죠. 그래서 많은 경상도 사람들이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분들처럼 저도 쌍시업 발음을 잘 못해서 쌀을 살이라고 발음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의모음과 어모음을 잘 구분하지 않고 저 임의대로 혼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을 금요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엄마를 엄마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중모음을 단모음으로 게으르게 발음합니다. 이걸 레이즈 프로넌시에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차가 굴을 관통한다를 기차가 굴을 간통한다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고요. 권투선수를 건투선수라고도 발음합니다. 대중 앞에서 말하기엔 부정확한 저의 한국어 발음에 대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먼저 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강산이 세 번이 바뀌는 세월을 주로 미국에서 생활하다 보니 가끔은 혀꼬부라지는 소리를 할 때가 있어서 쑥스럽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혹 그런 어줍잖은 발음 소리가 들리면 쉽지 않은 인민생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생했구나 하고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대충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Just Enough Korean 한글입니다. 이와 같이 한글 발음도 제대로 못하는 저로부터 위로를 받으시면서 이 강의의 시리즈를 끝까지 들으시면서 발음을 교정하시면 갑자기 밤새 내 발음이 갑자기 눈에 띄게 좋아졌네를 느낄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어 대화를 하시는데도 한층 더 자신 있는 대화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Yes, I can. 나는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 비디오 시리즈를 끝까지 몇 번 반복하여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자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크게 표의 문자, 매 글자마다 일정한 의미와 발음을 가지고 있는 표의 문자와 글자 자체에는 의미는 없고 다만 일정한 소리를 표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자, 표음 문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은 표음 문자에 속하죠. 그리고 이 표음 문자에는 음절 문자와 음소 문자로 두 개로 갈라집니다. 음절 문자는 각 음절마다 상응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즉 음절이 최소 단위가 되죠. 대표적인 문자로는 일본어의 히라카라와 아니면 가라카나가 여기에 속하겠습니다. 음소 문자는 여러 개의 음소가 연합해서 조합되어서 한 음절을 만드는 것이죠.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글자는 우리 한글, 또 로마 문자, 영어, 불어, 독어로 되어 있는 로마 문자, 히라버 등이 속하는데요. 한 20개 내에서 40개의 여러 음소들이 서로 조합을 이루면서 음절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문자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를 아름다운 강산이라는 문장을 예로 들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의사소통을 문장으로 합니다. 이 경우에는 아름다운 우리 강산이 되겠죠. 그리고 강 문장은 단어로 구성됩니다. 우리의 예에서는 3개의 단어가 있죠. 아름다운 우리 강산. 그리고 각 단어를 더 세분해서 보면요. 표음 문자의 발음을 하는 가장 기본 단위인 음절이 있습니다. 음절을 우리말로는 소리마디라고 하고
영어로는 syllable이라고 하죠. 우리 이 경우에는 아름다운에는 아름다운 4개의 음절이 있고 우리와 강사는 각각 2개의 음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마디, 즉 음절을 구성하는 낫소리가 있는데요.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우리의 예의 경우에 아는 하나의 음절, 음소, 아로 되어 있고요. 름은 3개의 음소, 리얼, 3개의 음소로 되어 있습니다. 다는 디귿과 아, 우는 우와, 니은 2개의 음소로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한국어는 음소, 즉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음절을 연속으로 발음하여서 대화를 하는 그런 언어라는 뜻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먼저 짚고 가는지는 이 비디오 후반부와 또 다음 비디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음절을 만드는 음소인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조금 더 살펴보고 가고 싶습니다. 자음을 한자어로는 아들 자자로 쓰고 순수 우리말로는 다른 것에 닿아야만 소리가 난다 해서 닷소리라고 하죠. 반면에 모음은 어미모자를 씁니다. 그리고 홀로 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해서 홀소리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름만 보더라도 모음이 발음의 중심뼈대요. 또 중심요 뼈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와 발음 구조와 체계가 완전히 다른 영어 발음을 배울 때도 물론 모음이나 자음 발음 둘 다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발음의 뼈대가 되는 모음 발음에 대한 기초를 먼저 확실히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발음을 건축물에 비유한다면 모음은 발음의 뼈대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지금까지 본 대부분의 영어 발음 교육은 자음 발음에 대해서 주로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인터넷상에 있는 영어 발음에 관한 비디오들도 자음에 대한 영어 발음이나 영어 억양에 관한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R과 L, P와 F, B와 B 또는 고난이도의 TH 발음 정도입니다. 아마 저 생각에는 이러한 자음 발음들이 발음 자체가 분명히 드러나서 구분하기 쉬워서 그래서 가르치기가 쉬우니까 그걸 하지 않나 나름 추측을 해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비디오 나눔을 통해서 확인이 드러나진 않지만 발음의 뼈대가 되는 모음 발음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므로 자음 발음에 관해서 나누기 이전에 모음 발음에 대해서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언어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모음은 5개가 있죠. 우리 한국말이나 영어에도 같은 경우입니다. 이 5개는 아, 에, 이, 오, 우 이 5가지가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어 모음 아니면 한글 모음도 됩니다만 이 아, 에, 이, 오, 우를 발음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어떤 모음 발음일까요? 5대 모음 아, 에, 이, 오 중 어느 것일까요? 답은 좀 썰렁한 대답입니다만은 똑같이 힘들다 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함정이 있는 질문이었는데요. 우리 한국인이 이 5가지 영어 모음 전부 다 사실 발음하는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의 모음과 한국어의 모음이 발음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로 가장 심각하면서 보편적인 영어 모음의 발음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요. 영어 단어에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영어 단어에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어 발음의 특성 때문에 영어 단어에도 있지 않는 모음을 이 모음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음 사이에 넣어서 발음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임의로 모음을 넣어서 발음하는 것이 영어 발음에 있어서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것이 왜 그렇게 심각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는 이 심각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어를 발음할 때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에 배우들이 일본인들의 발음을 흉내낼 때 쓰는 표현들이 있죠. 그게 뭐냐 하면요. 감사합니다. 우리말 감사합니다를 일본인들이 발음하는, 그래서 일본인 역할을 하는 배우들이 발음할 때 흔히들 이렇게 발음합니다. 가무사 하무니이다. 이렇게 발음하죠. 또 안녕하십니까는 이렇게 발음합니다. 안녕이노 하신분이니까. 실제로 일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지는 정확히는 저도 극중에서 들은 것이라 잘 모르겠지만 대충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한국어를 말하는 외국인이 이런 식으로 우리 한글에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모음을 집어넣어서 발음하게 되면 우리 한국인이 알아듣기가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 사람들이 감사합니다를 발음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뭔가요? 감을 발음할 때, 물론 자음에서 좀 차이가 있지만 특히 모음에 있어서 감을 발음할 때 일본말은 우리 한국어나 영어와는 달리 음소 문자가 아니고 음절 문자이죠. 그래서 받침 발음이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식으로 발음을 하면서 감을 발음하지 못하니까 가와 무로 두 개의 음절로 나누어서 발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어의 발음의 제한적 특성 때문에 한국어 감을 일본 사람은 감으로 발음하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영어를 말할 때도 우리 한국 사람들도 원래 영어 단어에는 없는 모음 발음을 영어 단어에 삽입해서 음절을 추가합니다. 마치 일본 사람이 감사를 말할 때 가무사라고 하여서 모음부를 첨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발음하다 낭패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중 기억나는 것으로는요. 1980년도 중반 미국 콜로라도에 도착한 그해 겨울에 제가 스키를 타러 갔습니다. 콜로라도는 스키로 아주 유명하죠. 근데 스키 경험이 전혀 없는 저는 당시 넉넉하지 못한 학생 시절이라서 돈을 들여서 일일 스키 학교에 가서 배우기보다는 저 혼자서 배우다가 엄청 넘어졌습니다. 매 1분마다 한 번씩 넘어졌는데요. 그러다가 급기야는 나중에는 지쳐서 스키장 주변에 있는 나무와 부닥치게 되고 또 그래서 그날 주변 병원에 가서 가벼운 응급조치를 받게 됩니다. 그때 병원 간호사가 여러 질문 중에 저에게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당시 제가 학생이라서 스튜던트라고 했죠. 그랬는데 이 스튜던트라는 발음을 몇 번을 반복을 했지만 이 간호사가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기응변으로 나중에는 스펠을 되었죠. STUDENT. 이것조차도 몇 번 반복을 해서 말해도 못 알아들어서 할 수 없이 최종 수단으로 서류에 그 단어를 직접 썼습니다. 그때 가서야 이 간호사가 알아차리더라고. a student. 그때 참 제가 느꼈던 낭패감, 자괴감,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영어 발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가장 심플했던 이 student 단어에 있어서도 뭐가 문제가 됐냐를 요즘에 와서 이렇게 되새겨서 생각해 보면은 이때 나의 가장 큰 문제는 student나 또는 s에 나왔던 스 발음이 문제였습니다. 즉 스튜던트의 경우처럼 자음 s 다음에 바로 이어서 자음 t가 나오는데요. 그 사이에는 우리 모두 다 알다시피 모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모음을 집어넣어서 발음한 거죠. st에는 모음이 없는데 를 넣어서 이렇게 스튜던트라고 이렇게 발음한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천천히 강조해서 발음하면 할수록 모음은
더욱더 강조되고 그로 인해서 듣는 상대방은 더 못 알아듣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지금 이 발음은 미국 생활 30년 후인 지금 또 종종 저에게 일어나는 저 개인적인 발음상의 문제점입니다. 그 단어는 우리 모두가 참 잘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어인 뜨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뜨리를 발음할 때 아직도 30년이 지난 미국에서 30년을 생활한 아직도 저 자신이 TH 발음에 집중하다가 가끔은 나도 모르게 모음을 가볍게 살짝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3가 아니고 3가 되는 거죠. 를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나쁜 것은 와 어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저의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저 자신의 발음의 의도는 3이지만 실제로 경상도 발음식으로 나도 모르게 서리라고 발음을 하는 거죠. 그러면 원어민들은 많은 경우 이것을 3로 알아듣지 아니하고 30로 알아듣습니다. 물론 문맥상 구분을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심하게 의아해하죠. 그래서 제가 wait just for 3 minutes 라고 하면 모든 문맥상으로는 제가 3분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 귀에는 30 minutes로 30분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Are you sure? Do you really want me to wait for 30 minutes? 그렇게 물어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제가 문제가 있는데요. 비슷한 걸로 3 months에 나오는 months 발음입니다. 이 경우에도 저희 문제는 3의 th 사운드에 신경 쓰고 또 곧 이어서 나오는 r, 모음 없이 자음이 연이어서 나오는 r 발음을 신경 쓰고 그러다가는 긴 i가 나옵니다. 이 긴 i 발음에 대해서는 다음 비디오에 저희들이 또다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세 가지가 다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3를 제대로 발음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곧 이어서 나오는 month의 th 사운드에 신경을 쓰다가 나중에 가서는 힘이 빠져서 제일 끝에 나오는 복수 s를 발음할 때는 그냥 저도 모르게 을을 집어넣어서 z라고 발음합니다. 그래서 3 months라고 발음을 하죠. 제가 한번 회사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는 미국 친구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이해는 다 하지만 3 months라고 말할 때 그 말이 좀 우스꽝스럽게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이 기분이 좀 예민할 때면은 스스로 그러려고 하진 않지만 그래도 자기 귀에 거슬리게 된다고 합니다. 저와는 너무나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말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임의로 삽입하는 이 모음의 발음의 해악은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첫째, 최악의 경우에는 아예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다쳤을 때 간호사처럼 서투던트라고 말을 했을 때 아주 제가 또렷하게 말했죠. 서투던트. 제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상대방이 내 말을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 번 반복했지만 아주 쉬운 심플한 가장 기본적인 단어였지만 알아들을 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에는 조금 나은 경우지만 어쨌든 내가 뭘 말하는지 헷갈려 하는 거예요. 3라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을을 넣어서 3라고 발음을 하고 그런데 경상도 사투리 때문에 30이라고 발음을 하니까 상대방은 30로 알아듣는데 문맥으로 봐서는 이게 30가 아니고 3라고 돼야 되는데 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 전달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장 나은 경우이지만 그래도 이게 자꾸 반복되면은 신경을 쓰게 되어서 대화 상대방이 싫고 귀찮아서 제가 말하는데 집중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 얘가 3 months예요. 그래서 내가 3개월을 이야기한다는 걸 상대방이 잘 알아들어요. 하지만 이 z라는 발음을 자꾸 반복해서 듣게 되니까 귀찮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은 집중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 발음에는 없는 발음을 없애는 것이 just enough English를 하기 위해서 첫걸음이며 아주 필수입니다.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않고는 영어 발음에 있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힘이 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자음 발음을 잘한다 할지라도 전체 발음이 신통치 않게 들리죠.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요, 이 문제만 해결해도 영어 발음의 절반은 쉽게 해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것들도 상대적으로 더 쉽게 정복하게 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한국 사람이 갖는 영어 발음의 문제입니다. 이 발음 문제점은 간혹 몇몇 인터넷 사이트에서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저 혼자 깨달은 것인 줄 알았는데 유튜브 몇 웹사이트에서 이미 몇몇 분이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과연 인터넷 세상에서 해아래 새로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문제를 알고는 있지만 해결하는 것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의의 답답한 심정을 지금 이 땅에 없는 저희 사랑하던 친구 시인이자 미술평론가였던 박은식 시인의 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달을 바라보는 시인의 마음을 그 달이 시각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죠. 보름, 달이 검은 가로와 집들 위에서 신음하고 있다. 이놈의